안녕하세요. 플레타의 CTO 박범준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희 플레타의 기술 리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술 리뷰에 앞서서 저희 플레타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저희 플레타는 D앱을 위한 서비스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이제 D앱들 개발진들이 지금 좋은 프로토콜을 찾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속도와 확장성 문제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아무리 많은 D앱이 플랫폼으로 들어와도 문제가 없도록 설계를 하였습니다. 거기에다가 이더리움이나 이오스에서 발생하는 가스나 스테이킹 같은 문제가 없이 D앱을 생성하고 쓸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은 거래 속도를 위해서는 저희가 컨센서스를 새로 만든 P5 컨센서스를 사용하고요. 이제 그 외에 컨펌 시간을 위한 즉시 컨펌이나 체인 수용량을 위한 멀티 체인을 기반으로 한 독립 체인 등을 저희가 개발을 하였습니다. 자, 먼저 저희 메인 파트인 컨센서스입니다. 컨센서스를 보시면 저희의 컨센서스 이름은 Proof of Formulation으로 생성에 대한 증명을 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든 새로운 컨센서스고요. 이 컨센서스는 기존의 컨센서스라고 한다면 사실 난이도 기반으로 만들죠. 난이도라고 하면 이제 어떤 블록 해시 값을 unsigned integer 256으로 전환을 했을 때 숫자 값을 의미하고요. 그 타깃 값이 일정 이하인 경우만 블록으로 인정해 주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 만들어진 블록이 전 세계 네트워크에 퍼질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고요. 그래서 비트코인은 10분, 그 다음에 퀀텀은 2분 이런 식으로 블록 타임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것을 말하는 거는 그래서 이제 우선 그 전에 포는 논스를 통해서 개성식 값을 산출하기 때문에 무한히 계산이 가능하고 포스는 자기가 갖고 있는 UTX를 통해서 블록을 만들게 되므로 이제 어느 정도 에너지 낭비가 적습니다. 자, 이 두 방식 모두 난이도라는 걸 사용하고 그 난이도의 목적이 네트워크에 블록이 퍼지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두 방법 모두 속도의 한계가 존재합니다. 일반적으로 작은 코인들은 최소 1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포크가 많이 일어나서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이런 느린 방식을 해결하고자 해서 블록을 채굴하는 순서를 합의를 합니다. 이 순서 합의는 저희가 만든 플레타의 공식을 통해서 순서를 산출하고 그다음에 투표를 진행해서 어떤 사람들이 어떤 순서로 블록을 만들지 미리 정하고 그 순서대로 빠르게 블록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1위가 블록을 생성하고 나서 그 1위는 다시 맨 뒤로 가고 2위가 다시 블록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순환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장표를 보시면은 저희 장표에서는 이 포뮬레이터가 전체 블록을 채굴하는 채굴자 후보군이고요. 1등부터 20등까지가 블록 생성 그룹에 해당해서 블록을 생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1등이 블록을 만들고 나머지 그룹이 검증을 하면서 전체 네트워크에 블록이 형성되게 됩니다. 자, 이거를 위해서 저희가 따로 점수를 산출하는 공식을 개발하였으며 이런 포뮬레이터끼리 목록을 카드 스테이트로 동기화할 수 있도록 개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블록 생성 과정을 보면은 블록 생성은 먼저 1위가 생성을 하고 2위부터 10위까지가 동의자로 돼서 그 중에 6명이 블록 생성 순서에 대한 합의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 플랫폼에서 즉시 컨펌 등을 위해서 운영하는 옵저버 노드에서 이 블록 내용을 세부적으로 검증하고 맞으면 5개 중에 3개 이상의 서명을 가지고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옵저버 노드는 뒤에서 즉시 컨펌에서 따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런 식으로 자율적으로 만들어진 어떻게 보면 채굴자 그룹들이 채굴을 진행함으로써 저희는 블록 생성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오는 새 멤버들은 이제 전수표에서 그 다음 순위를 투표를 해서 좀 더 정확성을 기해서 그 채굴자 그룹에 21위가 들어오게 되고요. 그럼 1위는 블록을 생성했으니까 거기서 나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블록 생성 과정을 보시면은 블록 생성 과정은 1위가 블록을 만들어서 생성한 블록을 2위부터 10위인 동기화 그룹, 핑크 그룹과 여기서 옵저버 그룹에 데이터 생성된 블록을 보냅니다. 자, 보내고 나면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 1위가 제대로 된 순서가 맞다라는 거를 2위부터 10위까지가 검증을 하고요. 검증한 결과를 옵저버 노드에게 보냅니다. 그럼 옵저버 노드가 총 싱크 그룹에서 6개의 서명이 수집되면은 이 서명 수집된 거를 1위가 남 동기화 그룹에 보내서 완성된 블록을 형성하고요. 블록이 완성되었으면은 이 11위부터 20위에 해당하는 이 대기 그룹의 데이터를 보냅니다. 그러면은 이 대기 그룹이 전체 네트워크에 완성된 블록을 보내게 됩니다. 자, 이 두 파트로 구분한 이유는, 즉 웨이트 그룹이 존재하는 이유는 뭐냐면
윗부분에 블럭을 생성할 때는 많은 데이터를 주고받아야 되기 때문에 높은 트래픽이 필요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 있는 이 그룹은 블럭에 대한 전달을 하지 않고 아래 대기 그룹에 보냄으로써 네트워크 트래픽에 대한 부담을 줄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의 좀 기술적으로 저희가 정리한 내용들을 한번 보시면, 먼저 저희는 모든 노드가 해시 거래 내역을 전부 다 검증합니다. 블럭에 들어간 거래 내역의 서명을 모두 검증함으로 애초에 잘못된 거래는 생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 쓰는 것과 같은 ECDSA의 SECP256K1 함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 함수에 대한 언급을 한 이유는 저희의 TPS가 어떤 것에 영향을 받는지 때문입니다. TPS 팩터를 보면은 TPS는 결국에는 네트워크 속도와 서명 검증 속도가 좌우하게 됩니다. 먼저 네트워크 속도라 하면은 2만 TPS를 GGB로 압축을 해서 데이터를 주고받게 되면 초당 대략 1.4MB/s의 데이터 전송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인 VPS가 이 정도 이상 하고 있으므로 저희가 네트워크에 대한 물리적인 한계값으로 봤고요. 그 다음에 서명 검증 속도를 보면 이 CDSA를 8코어로 나눠서 분산해서 계산을 하면 이제 23,000개를 초당 검증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말은 8코어에서 23,000개가 물리적으로 최대값이라는 건 이런저런 처리를 하면은 2만 TPS가 물리적인 한계값으로 거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플래타에서는 목표 TPS가 2만입니다. 예. 자, 그럼 이제 저희의 속도에 대한 거를 이제 컨센서스에 대한 부분을 보셨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확정성입니다. 일반적으로 비트코인은 확정되기까지 거래가 만들어지는 시간은 10분, 평균 10분 단위이고 그 거래가 확정되기까지 6컨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60분이 들고 이더리움은 보통 20컨펌, 24컨펌에서 20분 가량이 소모됩니다. 자, 그러면은 즉시 컨펌이라는 개념은 사실 도입된 거는 유일하게 리플에서 유일하게 도입되고요. 이거를 여기서 원리를 가져와서 저희 플랫폼에 녹여내서 저희도 즉시 컨펌을 지원합니다. 자, 저희 즉시 컨펌은 결국 실시간 컨펌을 위한 블록 검증 노드인 옵저버 노드를 추가해서 이루어집니다. 옵저버 노드는 리플에서는 특정 노드들이 블록을 만들고 검증하는 역할을 전부 다 한다면 저희는 포뮬레이터가 블록을 생성하고 옵저버 노드는 검증만 합니다. 자, 여기서 이 옵저버 노드는 저희 플랫폼에서 운영하게 되면 이 5개의 옵저버 노드 중에 3개가 동의를 하면은 포크가 일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5개 중에 3개에 서명을 합니다. 그리고 블록 생성 그룹에서 투표를 할 때 그거에 대해서 서명을 함으로써 위변조를 방지하거나 단합을 방지하게 되고요. 네, 그러므로 저희는 포크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바로 거래가 파이널리티를 가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혹시 포크가 발견되더라도 이 포크가 발견됐다는 사실을 증거로 첨부해서 전체 자산을 보호할 수 있게 전체 체인을 멈추는 패닉 프로토콜을 별도로 개발을 하였습니다. 네. 먼저 포크 방지에 대한 걸 보면은, 자, 똑같은 높이의 2개의 블럭이 이제 이 옵저버 노드에 들어오게 되면은 이 한 블럭과 두 블럭이 3개의 서명을 받으려면은 결국에는 이쪽 3개나 이쪽 3개를 받는 경우밖에 생기지 않습니다. 그 말은 5개 중에 3개의 서명을 받으면 적어도 한 군데에서는 포크를 감지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옵저버 노드가 감지하는 이상은 포크가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이걸 통해서 파이널리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럴 때 걱정이 되는 거 있을 수 있는 거는 이제 옵저버 노드가 해킹 등으로 인해서 포크가 발생하면 어떻게 되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패닉 프로토콜로 옵저버가 서명한 그 블럭 헤더에 대한 정보를 2개를 합친 값을 포뮬레이터가 서명해서 네트워크에 보냄으로써 그 보낸 사실이 정말로 2개의 서명이 된 게 발견됐으면 전체 네트워크를 정지하도록 하고 계속 그 패닉 프로토콜을 전파시킵니다. 그래서 전체 거래를 멈춤으로써 이런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거에 대해서 만약에 포뮬레이터가 거짓 보고를 하거나 그런 일이 발생하면은 또 포뮬레이터 밴 프로토콜을 실행을 시켜서 이 해당 거짓 보고를 한 포뮬레이터에 대한 증거가 있을 경우 그 증거를 기반으로 포뮬레이터를 만들 때 사용된 돈을 소각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는 저희 독립 체인입니다. 이 독립 체인은 사실상 결국 멀티 체인이 있기 때문에 독립 체인이 가능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어떻게 멀티 체인을 구현했고 어떻게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독립 체인을 구성하기 위한 저희의 접근법을 보기 전에 현재 멀티 체인과 독립 체인의 문제점을 보면 먼저 멀티 체인이나 독립 체인 전부 다 체인을 운영할 주체가 정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하루에 생성된 체인들을 누가 돌려주느냐,
누가 최고로 해서 계속 진행하느냐는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로 그 데이터들이 누구누구에게 어떻게 있느냐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네트워크상에 동일한 종류의 서브체인이 서로 나눠져서 흡수해지면은 포킹이 발생하거나 체인이 구동되지 않거나 체인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데이터를 못 받아오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플래타에서는 저희가 POFS인 포뮬레이터는 공개 IP가 필요하고 24시간 운영이 필요한 일종의 서버입니다. 자, 그 말은 다시 말하면은 포뮬레이터가 해당 체인을 운영하게 된다는 거고, 저희 프로토콜상 이 포뮬레이터들을 모두 동기화하게 되어 있으므로 서브 체인이 어디 있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체인을 운영할 주체는 포뮬레이터고 수용한다는 것도 포뮬레이터가 갖고 있고, 네트워크상의 포뮬레이터 목록이 동기화 되므로 저희 체인은 흩어지지 않고, 거기다가 실시간 컨펌인 옵저버 노드에서 포크를 방지해 주므로 포크가 발생하지 않고 또 멀티 체인과 독립 체인을 구동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여기에 더불어서 그 하부에 만들어진 그 서브 체인들은 이 플래타의 포뮬레이터가 아니라 그 토큰, 만들어진 토큰에 대한 포뮬레이터를 새로 씁니다. 자, 그 말은 메인 체인에 있는 그 구동 포뮬레이터를 쓰는 게 아니라 서브 체인이 포뮬레이터를 따로 구성함으로써 메인 체인이 멈춰도 서브 체인은 완전히 독립적으로 구동이 가능합니다. 자, 그럼 저희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 성능을 향상시키는 걸 많이 작업을 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 성능을 향상시켜서 2만 TPS를 달성하고 빠른 고속과 즉시 컨펌을 달성할 수 있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블록 구조입니다. 플래타의 블록 구조에서 가장 먼저 바꾼 것은 TXID입니다. 사실상 이 TXID가 트랜잭션 해시로 되어 있는데, 이 해시로 되어 있으면 문제는 뭐냐면, 첫 번째로 해시라는 거는 거래에 대한 해시이기 때문에 임의의 값입니다. 즉 임의의 값이기 때문에 이 값이 어느 블록에 있는지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자, 그럼 어느 블록에 있는지 알거나 이게 확정 거래인지 알려면 뭐가 필요하냐면은 대규모 인덱스가 필요합니다. 비트코인은 100GB의 데이터에 54GB의 인덱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50%의 인덱스는 일반적으로 데이터베이스 설계에서 말도 안 되는 퍼센트를 차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TXID를 블록의 높이와 블록 내 거래 값으로 정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은 이제 블록에서 한 블록에 최대 들어갈 수 있는 거래수를 65535개로 제한을 하고, 그래서 이거를 2바이트로 표현을 할 수 있죠. 그걸 통해서 이 위치에 대한 인덱스와 어떤 블록으로 확정이 됐는지에 대한 블록 높이, 이걸 사용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되면은 거래 검색을 할 때 대규모에 대한 인덱스가 전혀 필요 없습니다. 왜냐면 블록 높이와 위치를 알게 되니까요.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한 검증은 서명 검증을 통하기 때문에 내용이 위조될 수도 없습니다. 자, 이제 미반영 거래에는 저희가 검색을 이제 저 아이디가 부여되지 않기 때문에 미반영 거래는 트랜잭션 해시로 그냥 검색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바로 검색이 가능하게 하고 인덱스 용량을 줄이고, 그리고 데이터 양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상세한 그거에 대한 도표를 보시면, 비트코인은 평균 사이즈가 580바이트에 달합니다. 자, 그거는 이제 이게 평균 사이즈를 보면은 거기에 대해서 헤더가 차지하고, Vin, 인풋에 해당하는 게 3개의 V인의 경우 36바이트씩 들어갑니다. 해시 32바이트에 N 4바이트 해가지고 총 108바이트가 들어가고요. 거기에 또 Vout을 보면은 어마운트에 대한 8바이트, 그 다음에 저 스크립트 터키에 대한 24바이트의 데이터가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데이터가 들어가기 때문에 96바이트를 차지하고, 거기에다가 이 V인 하나당 서명 72바이트의 서명이 따라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따라오게 되면은 이제 3개의 V인만 해도 216바이트가 되죠. 하지만 플래타에서는 그 부분을 8바이트, 먼저 이 V인이 높이와 인덱스 4바이트, 2바이트에 N 2바이트를 사용하기 때문에 총 8바이트를 사용합니다. 그것만으로 용량이 많이 줄고, 거기다 Vout을 할 때 저희는 그냥 어마운트의 스크립트 토끼 대신에 어드레스를 바로 씁니다. 어드레스를 바로 씀으로써 용량을 조금 4바이트를 더 줄일 수 있게 되었고요. 거기에 대해 저희는 또 요 펍키는 저희에서 사라지는 거고, 지금은 이제 펍키 대신에 시그니처만 사용해서 검증할 수 있게 설계가 바뀌었는데, 시그니처만 사용함으로써 용량이 더 줄어서 대략 평균적으로 37%의 용량이 줄어듭니다. 자, 37%의 용량이 줄고 시리얼라이제이션, 디시리얼라이제이션 타임이 37%또 감소하게 됩니다. 네트워크 전송 대역부도 37%가 감소하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속도나 저장 용량, 그 다음에 모든 면에서 속도 향상을 이루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장은 저희가 멀티 시그니처를 어떻게 구현했는지에 대한 건데요. 결국 저희가 주소를 적게 되어 있으니까 아웃풋 주소에서 한 개 적으면 일반 거래로 해당하고, 아웃풋 주소에 여러 개를 적으면 멀티 시그니처에 해당합니다. 자, 근데 저희가 이 앞에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하나의 주소에 여러 주소에 섞인 인풋을 쓰게 돼 있고 이더리움은 하나의 주소로 된 인풋만 쓸 수 있게 했는데 저희도 하나의 주소로 된 인풋만 쓸 수 있게 설계를 잡았습니다. 자, 그렇게 함으로써 저희가 다중 서명일 때는 아웃풋에 여러 개의 주소가 들어가야 하고 이제 이전 아웃풋을 가져와서 할 때는 이 어드레스에 들어있는 모든 서명을 넣어야만 멀티 시그니처 트랜지션이 완성됩니다. 그래서 스크립트나 이런 부분을 빼버리고 단순하게 저희가 일반 서명과 멀티 시그니처 서명을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TXID가 그러면 어떻게 부여되냐면은 이전에 블록체인 구조에서 TXID를 보시면 트랜잭션 컨텐츠에 대해서 해시 값을 함으로써 유료 비트에 해당하는 32바이트를 갖고 오게 됩니다. 자, 어느 블록에 있는지 알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찾기 위해서는 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엄청난 해시가 필요하고요. 저는 인덱스가 필요하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먼저 이 블록이 저장되어 있는 이 블록의 높이, 헤이트 이걸 32비트에 저장해서 4바이트를 사용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트랜잭션, 이 목록에서의 위치를 인덱스로 써서 2바이트인 16비트를 습니다. 그래서 6바이트를 사용하고 이 TXID에서 쉬프트로 16비트를 하면은 높이가 나오고 바로 2바이트 매스킹을 하면은 인덱스, 블록 내에서 인덱스가 나오기 때문에 빠른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은 저희가 TXID 이후에 머클트리도 변경했습니다. 자, 머클트리라는 거는 P2P나 이제 분산 DB, 카산드라 같은 데서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검증용으로 사용하게 되는데요. 사실상 머클트리는 하부에 리프에 있는 노드가 사실상 1메가 이상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큰 사이즈가 있을 때 그거에 비해서 작은 메타 사이즈를 가지고 공유하면서 검증할 때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미를 가지려면 반드시 머클트리 전체가 꼭 필요합니다. 자, 머클트리 전체가 없고 만약에 일부분이나 그 경로만 알고 있다면 그 머클트리가 제대로 형성됐는지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항상 전체 트리를 요구를 하게 됩니다. 하부에 하나만 변해도 전체가 변하니까요. 자, 이랬을 때 n개의 리프가 있을 때 여기 잘못 표기됐는데 n-1개의 노드가 필요합니다. 그 말은 사실상 전체 목록을 보내는 것과 큰 이득이 없습니다. 왜냐면은 블록체인에서 현재 비트코인 같은 블록체인에서는 TXID 목록으로 머클트리를 구축하는데 그 TXID 목록을 다 보내나 머클트리를 보내나 큰 데이터의 차이가 없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블록체인과 머클트리를 보면은 트리 전체를 보관하지만 아무로 효율성이 없다. 심지어 계산도 오래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크기도 비슷하고요. 그래서 특별한 효용성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레벨 트리 구조를 도입했습니다. 레벨 트리는 결국에는 이 블록을 16개 단위로 뭉쳐서 그걸로 뭉친 거를 가지고 해시를 구한 다음에 그걸 또 16개씩 묶습니다. 자, 그러면은 TX의 전체 목록은 6535개, 레벨 3는 456개, 레벨 2는 256개, 레벨 1은 16개, 루트는 1개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계산 횟수가 1.87배 더 적기 때문에 좀 효율적인 계산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라이트 노드를 다룰 때 라이트 노드가 여기에서 레벨 2, 모바일로 한 레벨 2, PC는 레벨 3까지 데이터를 보관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소규모 데이터를 보관하고 이제 이거를 검증할 때 이미 레벨에 대한 위의 트리를 작은 사이즈로 갖고 보관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16개 거래만 갖고 오면은 바로 그 거래의 유효성을 검증할 수 있고요. 이건 서명을 포함하면은 10kB밖에 안 되는 작은 사이즈입니다. 자, 이걸 통해서 하부 거래님이 모든 거래를 검증할 수 있으므로 저희는 레벨 트리를 도입해서 속도 향상을 시켰고 라이트 노드에 대한 대비까지 모두 수행을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이제 이렇게 하고 나서 저희 블록 구조를 보시면 저희는 이제 블록 헤더가 고정 바이트고 그다음에 블록 시그니처에 대한 거를 고정 바이트, 블록 카운트 고정 바이트, 거기에 블록 트랜잭션 카운트가 고정이고 트랜잭션 시그니처 수나 레벨 오프셋 트랜잭션 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례 가변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트랜잭션 3 오프셋을 같이 넣어서 저희가 어떤 효과를 보기 위해서냐면 이걸로 병렬 처리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한 블록을 병렬로 처리하려면 거기는 데이터 바이너리를 가져와서 다시 디시리얼라이제이션을 수행해야 되고요. 자, 그렇게 수행하려면 가장 빠른 방법은 고정 사이즈 헤더에다가 오프셋을 레벨 3 16개 단위로 가져와서 경량 스레드에 배분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하면 경량 스레드가 16개 단위로 빠르게 검증을 하고 16개 단위로 다시 레벨을 만들어서 그거를 보내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저희의 트랜지션 카운트가 위에 나와 있고요. 이 카운트를 가지고 시그니처
목록을 또 가져옵니다. 시그니처 목록에 레벨 3 오프셋을 가져와서 위에서 16개, 트랜지션 16개씩 떼서 경량 스레드에 보냅니다. 자, 그럼 여러 개의 경량 스레드가 이 16개씩 데이터를 받아오고요. 고 언어로 구성된 저희는 개발을 하고 있는데 경량 스레드가 굉장히 가벼움으로 6개 단위로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만들면은 시그니처를 이용해서 트랜지션을 밸리데이션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또 트랜지션 해시를 빌드를 합니다. 이걸 가지고 레벨 3 해시가 빌드가 됐으면은 그거를 가지고 다시 하나의 경량 스레드로 보내서 레벨 2, 레벨 1, 루트 레벨을 만들어서 고속으로 내용을 검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검증 및 레벨 루트가 동시에 병렬적으로 처리가 됩니다. 자, 이렇게까지 처리를 해야만 저희가 2만 TPS라는 고속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먼저 싱글 스레드에서는 서명을 검증하려면은 멀티코어의 한 CPU를 쓸 경우에는 2500에서 3000, 그리고 원코어짜리 머신을 쓰면은 그게 분산이 되기 때문에 대략 1500에서 2000 거래밖에 검증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병렬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구조를 탑재함으로써 저희가 초당 2만 개의 서명 검증 및 전체 처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앞에서는 한 블록에 대한 병렬 처리였다면 이제 저희 체인에 대한 병렬 처리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체인에 대한 병렬 처리는 보통 샤딩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부르는데요. 사실상 저희는 그 샤딩이라는 이름을 좀 더 정말로 명확하게 샤딩처럼 사용을 하였습니다. 기술적인 샤딩의 정의는 결국에는 한 데이터 셋이나 어떠한 처리 부분을 완전히 분리해서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걸 샤딩이라고 부르고요. 저희는 정말로 체인을 여러 개의 메인 체인처럼 각각 분리하였습니다. 분리하고 거기에 대해서 주소 체계를 동일한 걸 씁니다. 즉, 그래서 이 다음 거를 보면은 사용자가 보기에는 한 개의 주소에 한 개의 지갑을 가지고 처리를 하지만 실제로는 여러 샤드가 독립적으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독립적으로 동작을 해서 그 돈을 각각 거래를 하고 그게 빠르게 처리가 되게 되는 거죠. 샤드 간 거래가 저희는 없고요. 샤드 간 거래가 없는 대신에 이 사람은 어떤 샤드에 트랜지션이 전달되는지 신경 쓰지 않고 지갑이 알아서 샤드를 분리해 줍니다. 자, 그때 샤드를 한 개 쓰던 N개 쓰던 동일한 수수료를 부과하기 위해서 저희는 V 인풋, V 아웃풋, 그리고 어드레스 수를 기반으로 수수료를 측정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두 샤드에 넣나 한 샤드에 넣나 사실상 인풋이나 아웃풋 수가 같으므로 동일한 결과를 얻게 됩니다. 물론 이제 V인과 V 아웃풋이 샤드별로 쪼개져 있기 때문에 샤드끼리 충돌할 가능성도 없습니다. 이제 저희가 어떻게 하면 블록을 빠르게 퍼지고 고르게 네트워크망을 가져갈까에 대한 네트워크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 지역적 균등성을 가지고 가고 또 망설림을 방지하는 네트워크 알고리즘을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지오로지컬하게 밸런싱을 유지한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그 첫 번째 조건은 근거리와 원거리 피어를 골고루 가지고 가는 겁니다. 가까운 데 있는 피어와 멀리 있는 피어를 골고루 가지러 감으로써 한쪽으로 거리별로 편향되는 걸 방지하고요. 두 번째는 이 거리라는 건 핀 기반으로 설정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한 그룹 내에서 각각의 피어들이 갖는 거리를 최대로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자, 그 말은 뭐냐면 한 30ms가 되는 두 피어가 있는데 그 두 피어가 속도가 100ms가 나온다면 그 두 피어는 나를 기준으로 반대 방향에 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최대 거리를 하면은 방향적 편향성을 없앨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 편향성을 없애고 방향 편향성을 없앰으로써 전체가 균등하게 가져가게 합니다. 자, 그와 동시에 네트워크 지역적으로 균등함으로써 전 세계 어디서든지 이 연결성을 유지하도록 함과 동시에 저희는 일종의 케이오틱을 유도합니다. 케이오틱을 유도해서 이 피어들이 고정되는 걸 방지합니다. 그래서 네트워크가 전체적으로 골고루 거리와 방향에 따라서 망을 유지하면서 그거와 동시에 계속 노드가 조금씩 피어를 바꾸게 설계하는 거죠. 자, 먼저 첫 번째로 저희가 쓰는 핑이라는 거리 측정 단위 자체가 사실상 매번 달라지므로 이렇게 케이오틱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오래된 피어의 점수를 낮춰서 피어를 변경하는 부분을 도입하고 또 한 피어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그룹 내에서 방향 편정성을 구할 때 새로운 피어가 추가되면 추가될수록 좀 더 거기에 대한 거리가 다시 편향이 계산됩니다. 자, 그 말은 뭐냐면 피어에 대한 정보가 업데이트 될수록 케이오틱이 또 발생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저희가 계속 피어에 대한 변경을 유도하면서 그 변경의 망은 거리 편향성과 방향 편향성을 줄임으로써 새로운 노드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망을 쏠리지 않게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저희 플랫타의 기술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